자, 이 단원 평면 벡터의 성분입니다. 우리 벡터의 전반부에서 벡터의 합을 표현할 때, 자, 평행 이동해서 작도하는 방법이죠. 시점을 통일시켜서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합을 표현하는 방법. 결국에는 작도를 이용하는 거죠. 혹은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삼각형으로 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 직전 단원에서는 우리 사교좌표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교좌표계를 만들어 주려면 모든 벡터의 시점을 통일시켜야 되고요. 자, 우리 작도에서 배웠던 이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것과 자, 동일한데, 사선으로 된 좌표계를 사교좌표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벡터를 A 벡터,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한다면, 이 격자점들, 요 교점들을 우리 A 벡터와 B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벡터는요, 자, A 벡터의 몇 배? 3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할 거야. B 벡터의 2배를 더해 주시면은, 자, 이러한 벡터의 위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요번에는 어떠한 아이디어냐면, 요 사교좌표계와 비슷한 건데, 모든 벡터를 직교좌표로 옮겨 보는 거야. 직교좌표. 우리 사교좌표에서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직교좌표에서는 뭘로 변하냐면,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요 벡터 있죠? 종점이 직교좌표에서는 1,0이 되는 거죠? 1,0이 종점인 벡터를, 자, 2원 벡터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간 종점 좌표가 0,1이 되겠죠? 이 벡터를 2 벡터라고 했을 때, 이 두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자, 단위 벡터는요, 크기가 1인 벡터인데, 우리 사교좌표에서 A 벡터, B 벡터의 역할을 직교좌표에서 2원 벡터, 2 벡터가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격자점들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정수 콤마 정수로 이루어진 종점의 좌표들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은요, 종점이 2,인데, 자, 요 벡터죠. 종점이 2,2인 벡터를 우리 성분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 2원 벡터만큼 2번, 2 벡터만큼 2번 가면 되기 때문에, 자, 2원 벡터 더하기 2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사교좌표계도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직교좌표계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우리가 익숙하게 이렇게 X좌표, Y좌표로 표현했던 것을 벡터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원 요 벡터죠. 이 벡터의 종점의 좌표를 말해봐라. 너무 쉽죠? 그냥 이 앞에 실수배들이 바로 종점의 X좌표와 Y좌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앞으로 벡터의 성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직교좌표계에서 종점의 좌표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 벡터의 성분이라고 부르겠다. 자, 만약에 이 벡터를 성분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즉 종점의 좌표가 직교좌표계에서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만 알아낼 수 있다면, 이전에 배웠던 작도를 하거나 사교좌표계로 형성이 되었던 벡터의 표현보다는 훨씬 더 편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설명한 거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 A 벡터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교좌표계에서 단위 벡터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원 벡터만큼 2번 같고요. 이 2 벡터만큼 역 벡터죠. 거꾸로, 그러니까 밑으로 3칸 갔을 때, 이 위치에 있는 이 점을 종점으로 가는 벡터를 A 벡터로 했다라는 표현으로, 자, 작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2, 그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거꾸로도 읽을 수 있어야 돼. 만약에 A 벡터의 성분이 2,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얘기는요, 시점이 뭐고? 시점이 0,0이고 종점이 2, 마이너스 3인 벡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거꾸로 간 건데 B벡터의 종점 좌표가 직교 좌표에서 마이너스 2,3이래요. 3, 뭐 여기 있겠죠. 얘를 종점으로 갖는 이 B벡터의 성분이 마이너스 2,3이라는 얘기고, 얘를 다시 두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면 이 A 벡터, A1 벡터만큼 왼쪽으로 2칸, 그 다음에 이 2 벡터만큼 위로 3칸 올라갔다. 실수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 3배를 해서 단위 벡터들로 역으로 표현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냥 성분으로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분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뭐 성분이 나와 있지 않은 벡터들은 이 직전에 배웠던 뭐 작도를 하거나 사교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종점이 A1, A2라고 한다면 벡터의 크기, 즉 OA, 선분 OA의 길이가 될 텐데, 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요 길이가 A1이고요. 자, 요 길이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그냥 요 길이라고 할게요. 요 길이를 그냥 A1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A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빗변, 직각삼각형에서 요 빗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요. 자,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A1 길이의 제곱에 A2 길이의 제곱 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자, 다음이 증명이 되는 문제고요. 자, 크기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우리 혹은 고1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 두 평면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우리 시점이 원점인 벡터들이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위치 벡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종점이 A1, A2 벡터인데 이 A1과 A, B1이 같고요. A2랑 B2가 같다란 얘기는 그냥 종점이 같다란 얘기잖아. 종점이 같으면 서로 같은 벡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A 벡터의 성분이고 B 벡터의 성분인데 이 두 벡터가 같으려면 각각의 성분이 어때야 된다? 각각의 성분이 같아야 된다. 해서 자, 얘네끼리 같아야 되고 얘네끼리 같아야 된다. 해서 x는 2, y는 마이너스 3이다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점의 좌표, 즉 성분이 같으면 서로 같은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 덧셈을 할 때도 성분으로 표현이 된 벡터들은 매우 쉽게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A 벡터의 성분이 다음과 같고 B 벡터의 성분이 다음과 같을 때 A 벡터를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한 거고요. B 벡터를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덧셈끼리는 결합이 가능하죠. 얘네 두 개를 E1 벡터로 결합한 거고요. 자, 얘네 두 벡터를 E2 벡터로 결합을 한 겁니다. 자, 따라서 E1 벡터의 실수배, E2 벡터의 실수배를 다시 성분으로 표현하면 A1, B1, 즉 결론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하면 두 벡터의 합을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x좌표끼리 빼주고 y좌표끼리 빼주면 된다. 실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2 곱하기에 3,2가 있다. 3,2를 종점으로 갖는 벡터의 2배를 하면요. 각각의 성분들도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한 벡터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서 종점을 직교좌표기로 표현을 하면은, 즉 성분으로 표현한 거죠.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는 굉장히 쉬워요. 직교좌표기로 생각을 하면은. 자, 그래서 만약에 성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사교좌표나 우리 평행이동을 이용한 평행사변형, 삼각형을 이용한 작도를 해서 구하는 방법도 충분히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결론, 성분으로 표현이 된 벡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쉽게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성분으로 표현이 안 돼 있거나 성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벡터들은 자, 직전에 배웠던 우리 평행이동,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삼각형의 작도법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사교좌표계를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단어는 매우 쉽죠. 자, 그 다음 개념은 이 A, B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너무 쉬워요.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시고 이 가로의 길이가 B1 빼기 A1이죠. 자, 세로의 길이는요. 가로의 길이는요. A2. 큰 거에서 그냥 작은 걸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밑변 길이의 제곱은 더하기 높이 제곱은 빗변 길이의 제곱이다 라는 공식을 이용하셔서 자, 다음과 같이 AB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고1 때 배웠던 점과 점 사이 거리의 공식과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점이 3,3이고 종점이 4,1인 자, 두 벡터. 종점이 아니네요. 그냥 AB 벡터라고 나와 있네요. 자, AB 벡터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AB 벡터의 크기. 자,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루트 해주시고 X좌표 길이의 차이의 제곱, Y좌표 길이의 차이의 제곱을 더해주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7번째 개념인데요. 자, 평행.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의 평행이 나와 있습니다. 평행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실수배죠. 실수배. 평행하다. 둘 중 하나의 실수배를 하면 같아진다. 이거는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X좌표 길이의 비율과 Y좌표 길이의 비율이 같으면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2가 있어요. 2,4가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같아지죠? 각각의 성분에 2를 곱했더니 2,4가 되었잖아. 그렇다면 이 1,2, 2,4를 각각 성분으로 갖는 벡터들은 평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더. 자, A 벡터는 종점이 1,-2라고 합니다. 직교 좌표에서요. B 벡터는 다음과 같다. 근데 X좌표를 비교를 해보니까 실수배, 마이너스 3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 두 벡터가 평행하려면 Y좌표끼리도 실수배, 똑같은 실수배가 가능해야 되고 X좌표가 마이너스 3배를 했으니 Y좌표도 그죠? 마이너스 3배를 해서 자, 6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얘를 우리 직교좌표에서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 마이너스 2 얘를 종점으로 갖는 벡터가 A 벡터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P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 위 어디엔가 B 벡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종점이. 그럼 얘랑 평행하다. 역벡터도 방향이 반대여도 평행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가 있겠네요. 종점이 여기에 있겠죠? 근데 요 길이가 1이야. 요 길이가 3이죠? 그리고 요 길이가 2입니다. 그럼 1대 2 비율이니까 이 가로의 길이 대 세로의 길이가 1대 2여야 되잖아. 근데 가로의 길이가 3이니까 세로의 길이는 6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좌표는요. 마이너스 3, 위로 6. 위로 6. 즉, 이 투 벡터의 6배이기 때문에 성분은 6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자, 필수 예제 문제들로 한번 가봅시다. 자, AB 벡터가 나와 있고요. X 벡터를 우리 성분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종점의 직교좌표계에서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얘를 전개를 할 거예요. 좌변을 전개했습니다. 우변은 그대로 있죠. 자, 이를 X 벡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얘만 넘겨주고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되는데 A 벡터랑 B 벡터의 성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을 적어준 거고 이 앞에는 이렇게 실수배를 해준 결과예요. 그러면 9,6에서 빼기 12,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 차이는 이 뺄셈은 성분끼리 빼주면 되잖아. 9 빼기 12 그 다음에 6 빼기 빼기 3 해서 9가 되는 거죠. 자,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괜찮죠? 자, 2번 A, B, C 벡터의 성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 얘를 성분으로 표현해 보래요. 정리만 하면 되겠죠.
분배 법칙, 실수배의 분배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다 분배를 해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고요. 자, A 벡터고요. B 벡터의 성분, C 벡터의 성분을 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분끼리 실수배를 해준 결과죠. 해준 결과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빼기 12,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4, 1에서 각각 성분끼리 계산만 해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얘기죠.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6,2가 되는데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자, 루트에 x좌표의 제곱, y좌표의 제곱을 자, 더해 주신 다음에 루트를 씌워 주시면 루트 40이고요. 자, 유리화가 아니죠? 4 곱하기 10이니까 정답은 2루트 10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A 벡터 성분, B 벡터, C 벡터 성분이 각각 나와 있죠? 우리 성분으로 벡터들을 표현해 봅시다. C 벡터의 성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벡터의 실수배, B 벡터의 실수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분배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 해야 된대? 지금 서로 같아야 된대요. 서로 같으려면 X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Y 성분끼리 같아야 되잖아. 자, 그 값들을 써준 거고 자, 모르는 거 2개씩 2개 1차 연립을 해주시면 자, K랑 L을 각각 찾을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더해주시면 정답은 1이 되겠죠. 자, A, B, C 좌표들이 나와 있고요. A, B 벡터랑 C, B 벡터가 같다라고 나와 있을 때 자, 얘네들을 우리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B 벡터 빼기 A 벡터 자, 그 다음에 D 벡터 빼기 C 벡터가 되는 거고 종점의 좌표들이 B, A 각각 D, C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성분으로 표현을 해보죠. 자, B 벡터의 종점 이 성분이죠. 1, 마이너스 1 빼기에 3, 2 자, D 벡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x, y라고 두시고 자, 빼기에 C 벡터 마이너스 2, 0입니다. 자, 그 각각 좌변과 우변을 계산한 결과 자,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이 두 벡터가 같아야 되니까 x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y 성분끼리 같아야 되잖아. 자, 거기서 각각 x, y 성분을 구해 주시면 이 성분들이 즉 D가 종점이잖아. 종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분이 되는 거죠. 자, 필수제 8번으로 갑시다. 자, ABC 벡터의 종점들이 나와 있고요. 성분으로. 자,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실수배가 가능하다. 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죠. 자, 일단 각각의 벡터들, 좌변 얘랑 얘. 그죠? 이 두 벡터를 각각 성분으로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해서 덧셈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벡터가 뭐 해야 된다고? 평행해야 된다고. 자, t배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t배.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t를 해주면 이 벡터랑 이 벡터가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 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같아야 되니까 x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y 성분끼리 같아야 되잖아. 그죠? 모르는 거 2개, 식 2개죠. 1차 연립해 주시면 t랑 k를 둘 다 찾을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k의 값은 8이 되겠죠. 8.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자, A, B, C 점 3개가 나와 있고요. 자, P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킬 때 P가 어떠한 도형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 벡터를 만족시키는 점 P는 하나가 아닌가 봐. 자, 점들이 모여서 어떠한 도형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때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종점들의 좌표를 알 때는 즉 성분을 알 때는 우리 직교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쉽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성분 알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야. 성분이 모를 때 좀 뭐 작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벡터를요.
자, P벡터 도형을 구해야 되니까 P벡터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결국엔 이 x랑 y의 관계식을 찾아서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PA 벡터를 이렇게 A 벡터 빼기 P 벡터, 종 빼기 C죠. A 벡터 빼기 P 벡터로 표현을 한 겁니다. PB 벡터, PC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다 어떻게 보래? 지금 더해 보래요.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잖아. 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는데요. 얘네들의 크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벡터의 크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 해주시고 x좌표의 제곱, y좌표의 제곱의 합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결과 자 6이 나와야 된다 해서 양변 제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 전개한 거야. 자, 전개해 보시면 여기다 써볼까요? 자, 9 x제곱에 자 플러스 18x죠. 그 다음에 플러스 9에 더하기 그 다음에 9 y제곱에 마이너스 72y에 플러스 144가 36이다가 되는 거고요. 양변을 9로 나눠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2. 자,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죠. 자,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묶입니다. 지금 9로 나눴죠? 9로 나눴으면은 16이 되는 거죠. y 빼기 4의 제곱이 2의 제곱이다. 무슨 방정식입니까?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 중심이 마이너스 1,4고 반지름이 2인 원이기 때문에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나요?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네요. 자,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파이가 되는 문제였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